지금부터는 부동산 관련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등 이 수요 억제에 집중이 되면서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또 매매, 전세, 월세 그야말로 동시에 오른 트리플 강세 현상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이야기를 좀 분석해 보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매매와 전세, 월세 트리플 강세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원래 매매 가격이 있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됩니다. 왜 수요가 이동하기 때문이죠. 네. 전월세 있는 사람이 매매 수요로 이동하게 되면 전월세 시장은 안정이 되고 또 반대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전월세 시장이 또 불안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트리플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인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멸실에 따른 부작용 이런 건 이미 예상했던 일인데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갑자기 나빠지고 있다는 점은 작년 10월 15일 네.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 묶어버립니다. 실거주 의무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규제가 들어오니까 내 집은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전가해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결국 단기적으로 이런 트리플 강세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예. 이걸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이미 시행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 인상도 남겨두고 대토론회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정책의 기조를 180도로 틀기에는 사실상 좀 강을 걷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수습을 잘해야 되는데 현재 예. 수습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 있을 대토론회가 그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이벤트로 그칠지가 이제 중요한 판가름의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 지금 김인만 소장님 얘기해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눈에 오는 게 대토론회도 하고 하지만 지금 기조를 180도 바꾸거나 어떻게 좀 공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민간 공급이나 이런 쪽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뭐 공급 대책이 지금 나온다고 해서 요즘 공사 기간만 4년이 걸리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늘 착공이 들어가도 2030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주택자들한테 어떤 숨을 좀 튑 수 있는 역설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세입자한테 저렴한 임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제도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기조와는 지금 반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180도로 기조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세금만 남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트리플 약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집권 1년 만에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역대 최초의 트리플 강세가 왔습니다. 둘째, 그 원인은 시장의 탐욕이 아니라 수요는 누르고 공급은 막은 정책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정부와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겁니다. 자, 일단 오세훈 시장은요,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의 이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글쎄 앞으로 민심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부동산 문제는 이게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갈등을 빚을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예. 사실은 서울시라는 게 사실 집값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고 예. 또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서울시가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두 분이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저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왜 대통령과 그 한성수 총리가 오세훈 시장의 발언권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책임을 어떤 면에서 좀 나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과 함께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책임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텐데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온전히 그냥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 4차례에 걸쳐서 비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네네. 지금 청와대가 별 반응이 없다고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서울시에서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5선을 했고 또 서울시의 어떤 부동산 정책은 빼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서 정말 오 시장과 함께 콜라보를 한다 그러면 결국 그 공은 대통령이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마치 오세훈 시장이 차기 이제 유력한 대권주자이다 보니까 뭔가 오 시장에게 뭔가 좀 안 주기 위해서 또 오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이거야말로 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건 간에 이 문제는 대통령 혼자 하다가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의 분산이 필요하고 예. 또 그 분산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서울시장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장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인만 소장께서는 이거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트리플 강세의 이제 외곽의 풍선 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대토론에서도 크게 기조가 전환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경제 전문가로서 이것만은 조금 고쳐주세요. 이것만은 바꿔주세요. 이런 게 하나 있습니까? 전문가로서.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세제인데 지금 7월 말에 세제 개편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실패를 했던 게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모두 올렸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예. 출구를 만들어줘야만 다주택자들이나 팔 수 있는 분들이 팔고 매물이 나오면서 회전이 되는데 양도세를 중과세를 한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 매물이 잠기면서 안 그래도 입주 물량이 없는데 매물까지 잠기면서 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근데 지금 양도세는 중과세했고 그렇죠. 지금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왜 대토론회가 큰 기대가 안 되는 이유가 23일에 대토론회하고 7월 말에 세제 개편한다는 게 시차가 너무 짧아요. 일주일 만에 세제 개편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세제의 밸런스,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